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네, K-팝, K-푸드, 그리고 K-드라마, 가히 세계적으로 K-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K-원전도 그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해외에서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 이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해외에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던데 이번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루마니아에서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예. 우리나라 원전 3개 속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루마니아에서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네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소식입니다. 예. 네. 한수원은 루마니아에서 캐나다, 이탈리아 업체와 함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제 한수원 등 이 3개 업체는 협약을 계기로 사업 수주 준비에 들어가고요. 이 발주처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SNN은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협의한 뒤에 한수원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쓴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SNN이 적극적인 관여하에 이제 공개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이제 컨소시엄을 이제 결정한 만큼 이제 사실상 수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상당히 지배적이고요. 예. 루마니아는 이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를 개보수해서 30년간 이제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제 사업자로 물색했는데 사업비는 총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수원은 이제 원자로 개통 핵심인 압력관 교체를 포함한 전체 시공과 이제 방사성 폐기물 보관 시설 등 이제 인프라 건설을 담당합니다. 네, 아까 세 나라가 참여했다고 했으니까 한수원 쪽에서 가지고 수주한 규모는 얼마입니까? 네, 한수원은 예상 수주 그 2조 5천억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약 1조 원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한수원은 원자력 개통 및 터빈 발전기 개통 설비 개선과 기자재 공급 인프라 시설 건설에서 원전 명가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은 물론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낙수 효과까지 있는 거네요. 네. 네, 이번 원전 사업 수주가 가지는 의미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루마니아 원전을 최종적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원전 수출 대상자가 기존의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어서 유럽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루마니아 원전이 이제 유럽 신규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이제 국내 원전 업계는 동유럽에서는 루마니아 외에도 폴란드, 체코 등에서 추가 원전 수출 잭팟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수주가 앞으로의 어떤 수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폴란드를 살펴보면 그 폴란드 상황이 이제 국영 폴란드 전력공사는 한수원과 협력을 해서 퐁트노프 지역의 한국형 가압 경수로 2기에서 4기를 이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의 1200메가와트 이하급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2024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그 체코에서는 이제 한수원이 입찰 제안서를 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주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2035년까지 원전 12기를 건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튀르키예도 유럽 시장의 주요 공략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원전 사업 수주가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 윤석열 정부 시작 이후에 이집트 원전에 이어서 이번에 루마니아 수주에 성공한다면 1조 원이 넘는 그 두 번째 원전 수출이 성사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수요가 커질 원전 개보수, 리모델링 영역에서까지 이제 대형 수출이 성사되는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폐기, 원전 생태계 복원을 구호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을 좀 목표로 했는데 이번 수주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계 소식인데 이 내용 직접 전해주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이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1위를 지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LG 엔솔은 1위로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28.5%를 달성했습니다. SK온은 4위, 삼성 SDI는 5위를 기록을 했고요.
5위 안에 네. 우리나라 기업이 3개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이제 중국을 제외한 수치이긴 한데요. 예. 이제 LG 엔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CATL은 점유율이 지금 27.7%로 2위인데 네. 이제 1위인 LG 엔솔을 0.8% 포인트 차로 뒤쫓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기간 양사 점유율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8.3%, CATL은 20.8%로 올해보다 격차가 상당히 컸는데 올해- 많이 CATL이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러네요. 네. 비아디는 작년 대비 472%라는 엄청난 성장률로 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지금 6위에 올랐고요. 일본 기업인 파나소닉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같은 그 중국의 약진은 중국 내수를 탈피하고자 하는 중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에 연이은 고성장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추격당하지 않도록 더 네. 힘을 내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KB 금융지주에서 네.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네네. 이게 소위 역주행하면서 화제가 됐나 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을 저격한 이 KB 금융지주의 보고서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달 들어 이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정감사 시즌에 KB 금융지주의 한 보고서가 이슈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을 비판한 KB 금융지주 보고서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있다. 이게 그대로 워딩이거든요. 예.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그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금융권에 관심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죠. 금융 당국을 네. 비판했는데 무시하고 있다. 네. 발언이 그렇게 발언했는데 네. 정부의 이제 금융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한 보고서에 대해서 네. 이 금융당국 수장이 국감장에서 대놓고 불쾌한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서 더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보고서가 공개되고 논란이 되자 이제 KB금융은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삭제를 해버렸어요. 네, 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듯한 입장을 내놓은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네. 또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보고서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습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 제목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나온 건데요. 네. 은행의 이익 처분 방식과 임직원 보수 관련 비판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입니다. 네네. 이 내용이 처음에는 이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권 개선 방안이 은행의 공공적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이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을 미래를 위해 활용하거나 국민에게 환원하기보다는 임직원과 주주를 위한 성과급과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이제 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이제 팽배해 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이. 당국의 개선 그렇죠. 방안에 담긴 게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은행은 이제 당국 인식과 달리 네. 매년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미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미래 부실에 대한 버퍼 마련에 쓰고 있어서 건전성 유지에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이제 반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금융당국의 자본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은행이 이제 실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좀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경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약간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행 임직원들의 성과급이라든가 뭐 주주들에 대한 배당 이런 것도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네. 주주 친화 배당 정책은 이게 자율적 경영이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이고 배당을 원래 정부가 권고했다. 정부가 오히려 오락가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성과급은 뭐 다른 나라도 비교를 했어요. 네. 또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적정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어떻게 또 이야기를 했냐면 이 문제 제기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융지주가 정부 쪽이에요. 그렇죠. 네. 네. 들어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네. 작심하고 보고서를 그렇죠. 썼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금융당국은 그럼 계속 무시하고 있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뭐 불편하겠죠. 이 불편한 심기가 좀 팽배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민간 금융사에 좀 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아까 역주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지난 11일
사실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해당 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이제 받으면서 네.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무시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네. 구체적인 워딩이 이제 김 위원장은 KB금융 보고서는 그냥 무시하고 있다, 대응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KB금융 측은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이 내부용 문건을 잘못 올린 것이고 그룹 전체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네. 지금 미국뿐 아니라 당장 한국은행도 네.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뭐 올리느냐 마느냐 맞습니다. 그걸 두고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단서가 될 만한 발언을 했나 봅니다. 네, 이제 올해 글로벌 금리 인상이 더 이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수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관련 발언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예. 이 총재는 지금 모로코에서 진행된 이제 국제금융협회 연례 회의 대담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총재의 발언을 보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듯하다. 예, 선진국 통화 정책이 지난해보다 덜 동조화될 것 같다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예상대로 유지가 된다면 환율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우려가 덜할 것 같냐? 이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제 시장 가격이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참여자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유가 문제가 좀 요즘에 전쟁으로 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가 문제가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구 고령화가 그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잠재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금리도 같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 물가 목표도 재확인을 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3%로 내려갔다가 내년 말에는 목표치인 2%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어떤 계획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 어떤 변수에 상관없이요. 네. 근데 들어보면 뭐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네.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시장이 선반영을 했으니까 네. 그 충격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네네. 뭐 올려도 되겠다라는 건지 음.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네.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기업 대표들이 고개 숙여서 사과했죠. 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옛 대림산업인 DLENC, SPC 계열사 샤니 등 기업 대표들이 잦은 중대재해에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대표들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책임을 추궁을 했는데요. 이제 국회의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서 노동자 8명이 숨졌고 부산 DLENC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인 KCC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서 마창민 DLENC 대표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네. 마 대표는 사고를 막을 책임을 가진 원청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건설사들도 그렇고 SPC에 네. 대해서도 국감장에서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네, 작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올해 8월에 샤니 성남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일과 관련해서도 네.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SPC 계열사인 샤니의 이강섭 대표가 사과를 또 했습니다. 네. 이강섭 대표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인 저에 있다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이 사고를 막을 만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